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이고요. 저자는 에리카 라인.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는 239페이지,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쁘고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일정,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일에서의 스트레스 등 부담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함이란 단어가 어색해 보이는데요. 단순한 삶이 불러오는 극적인 변화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 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목차는요, 총 9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2장,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 3장, 정말 필요한 물건과 좋아하는 것만 남는 공간. 4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 에너지로 일하는 방법. 5장, 생활이 단순해지면 가족이 화목해진다. 6장,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게 쓴다. 7장, 미니멀 라이프가 준 뜻밖의 선물, 시간의 변화. 8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 9장,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일상의 기적. 여러분들께 작가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분은 미니멀리스트라고 하고요. 단순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키워드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만족스러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지만 과거의 작가는 누구보다도 복잡하고 정신없는 인생에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완전히 지쳤을 무렵 이 미니멀리즘을 만났다고 하네요. 작가는 획일적인 미니멀리즘에 대한 접근 방식보다는 내게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이 진정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정의라고 우리에게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10대 초반에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로부터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속으로 살짝 놀랐다고 해요. 비좁은 집의 부엌 조리대에는 접시들과 음식이 가득했고요. 책장에 책은 차고 넘쳤으며 아이들 침대 바닥에도 장난감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카펫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집은 편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하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작가의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밀려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느낌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어수선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부엌이나 침실 혹은 친척집의 거실일 수도 있는 혼잡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생각의 속도는 빨라지는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더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는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감정의 잡동사니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생각의 고리 중에 이곳의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하고 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로서 나는 형편이 없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서투르다. 나는 이 일에 영 소질이 없다 등 이러한 감정에 빠져드는데요. 작가가 지난 몇 년 동안 알게 된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내면의 목소리는 감정적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애써 다른 생각으로 180도 전환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긍정적이 돼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라고 하네요. 이를테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처럼 지나친 비약보다는요.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아 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네요. 삶의 잡동사니에 짓눌리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데요. 미니멀리스트는 우리들의 삶이 선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불필요한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잡동사니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서류를 찾으며 허비했던 시간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거나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며 반나절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작가는 진정한 미니멀리즘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가치관에 따르는 삶, 다시 말해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으로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내용 중 공감이 가는 가치에 체크해보고 그 범위를 좁혀 가장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찾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핵심 가치 3가지를 선택해 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핵심의 가치로 가치의 나무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만들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몇 개의 삶의 영역으로 더 확대해 보라고 합니다. 그 확대된 삶의 영역 안에 또 다른 구체적인 그 안에서의 가치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간은 복잡하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가치관의 설계도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변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책을 읽는 내내 삶의 곤두더기를 빼고 핵심만 가지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사고방식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온갖 목소리를 뚫고 지나 가장 중요한 목소리, 즉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소유한 것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면 가슴에 묵직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 묵직함은 물건을 기부하거나 누구에게 물려주면서 물건을 없앨 때마다 그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의 집을 상상하면 다들 머릿속에 문이 없는 흰색 벽지에 가구 한두 개만 남아있는 휑한 방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거듭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만의 미니멀리즘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은 채 깔끔한 방만 목표로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기 쉽다고 하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작가 자신도 본인이 원하는 모습의 집으로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하고요.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더미나 냉장고 안에서 썩어가는 식재료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고 하고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정리가 필요한 모든 구석과 서랍 옷장을 살피다 보면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그만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부엌 찬장 하나, 옷장의 서랍 하나, 욕실 세면대 아래의 수납장 등 지금 당장 정리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면 얼마 못 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다고 하고요. 꾸준함이 더 중요하고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 안 하는 물건은 없애고 늘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깔끔하게 정돈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라고 하네요. 잘 정돈된 서랍이나 수납장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만족감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잡동사니 정리의 목적은 집안의 모든 물건을 놓을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상의 효율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고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은 당신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당장 쓰는 물건과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뒤섞어 놓아서 급하게 물건이 필요했었을 때 그 물건이 어디 있나 찾으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비효율적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종이들은 우리들의 정신적 부담에 생각보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금방 한 무더기가 되기 쉬운데요. 바로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른 물건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기에 작가는 집에 들어오는 길에 우편물을 손에 들었다면 필요 없는 광고물이나 원치 않는 우편물은 바로 받자마자 버리라고 하고요. 또한 단순한 체계를 만들어 보관할 종이와 처리할 종이들을 분류하라고 하고요. 개별된 공간을 마련해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필요하면 어떡하지? 아직 쓸모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없애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럴 때는 질문을 바꾸어서 이 물건을 보관하는 편이 나을까? 라고 다시 질문하라고 하고요. 옷까지 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좋아하지 않거나 몸이 맞지 않거나 실제로 입지 않는 옷을 골라낸 다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옷이 무더기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런 옷은 옷걸이에 걸대 옷장의 다른 옷걸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두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리 정한 기간 동안에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면 즉시 처분하라고 합니다. 또한 추억이 많은데 어떻게 버려? 애정이 담긴 물건을 정리할 때 작가는 물건을 없앤다고 해서 추억이나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추억은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가의 온라인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분은요. 나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좋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따금 애정이 담긴 물건이 내게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가장 장기적인 연구로 손꼽히는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에서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연구원들은 1938년 이후 남성 724명의 생애를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건강, 일, 가정생활 등에 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동안 계속된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직책, 수입 수준, 경력 만족도, 종교적 유대, 자녀의 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이었다고 하네요.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는 강연을 통해 연구 결과에 얻은 3가지 교훈을 발표했는데요. 첫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 둘째,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셋째, 친구와 가족들에게 지지받는다고 느낌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3가지를 분류했는데요. 첫째, 지지하는 관계. 당신을 지지하고 그 보답으로 당신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둘째, 중립적인 관계. 교류를 통해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지도 빼앗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셋째, 해로운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이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영감을 받거나 가벼워졌는가, 혹은 어떤 시기로든 채워졌는가의 기분이 드는가, 아니면 진이 빠지고 소멸되고 이전보다 부족했다는 느낌을 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하찮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며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관계는 해로움의 정도와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거리를 두거나 단절하는 식으로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조언은 단순하다고 하는데요. 해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고 하고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을 부단히 경계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하네요. 인간관계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은 사람은 평생 동안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잡동사니는 한번 정리하면 대부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으나 인간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정말 해로운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사람은 대부분 물건보다 더 많이 용인하고 더 많이 기회를 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작가는 갑작스럽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라고 하고요. 이 변화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단순한 삶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며 좀 더 나의 내면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방법을 이 한 권의 책으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니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